오늘 해부해볼 대상은 남녀관계의 권력 구조와 심리를 단호한 시각으로 서술한 특정 텍스트입니다. 일상적인 서론은 다 빼겠습니다. 바로 이 자료가 제시하는 관계의 뼈대를 낱낱이 뜯어보죠. 좋습니다. 이 자료는 여성 욕망의 이중성을 모든 권력 역학의 기초로 삼고 있더군요. 네, 텍스트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거대한 기둥이죠. 표면적 언어와 무의식적 끌림의 철저한 괴리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여성은 겉으로는 다정하고 상냥한 남자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사회적으로도 계속 그렇게 학습되어 왔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여성의 무의식 저 밑바닥에는 완전히 다른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자신을 압도하고 수용할 수 있는 남자에게 본능적으로 끌린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압도는 물리적인 강압이 아닙니다. 정서적인 차원에서의 거대함이죠. 여성이 감정적으로 막 요동치거나 불안해할 때 같이 휩쓸리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더 큰 그릇으로서의 압도입니다. 내가 아무리 흔들어도 꿈쩍하지 않는 단단함? 바로 그겁니다. 그 단단함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그 안에서 안전하게 수용받을 수 있다는 심리가 작동한다는 거죠. 자료는 남성이 여성의 이런 이중성을 간파하지 못하면 관계에서 필패한다고 단언합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여성이 겉으로 내뱉는 언어적 요구사항, 내 감정에 공감해달라거나 나한테 맞춰달라는 말을 그대로 수용하면?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패배의 지름길이라는 게 이 텍스트의 세계관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는 남녀관계에서 남성이 무조건 주도권을 쥐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걸 아예 협상 불가능한 전제로 깔고 시작하는 거네요. 완전히요. 주도권을 서로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걸로 보지 않습니다. 남성이 주도권을 쥐어야만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는 당위성을 다름 아닌 여성의 무의식적 욕망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여성이 겉으로는 평등이나 다정함을 요구하더라도 무의식은 끊임없이 남성의 지배력을 의심하고 테스트한다는 거군요. 네, 그 테스트라는 단어가 이 텍스트에서 가장 생생하게 묘사되는 지점입니다. 평온할 때는 누구나 다정할 수 있죠. 하지만 감정이 격해지는 갈등 상황에서 매력이 어떻게 소멸하는지 그 메커니즘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텍스트는 여성이 이른바 떼를 쓰거나 감정적으로 관계의 판을 뒤흔들려 할 때 남성의 반응에 따라 권력의 승패가 갈린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해법이 꽤나 도발적입니다. 원문에서 말하는 승리하는 태도는 남성이 그 감정의 수용도리에 같이 동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쓴소리를 하거나 차갑게 중심을 잡고 여성을 제압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라 파탄날 것 같은데 텍스트는 오히려 그럴 때 여성이 남자에게 더 깊이 빠져든다고 하잖아요. 어떤 논리인가요? 이걸 이해하려면 텍스트가 가정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을 봐야 합니다. 원문은 이 세상을 본질적으로 아주 불확실하고 어지러운 곳으로 전제하거든요. 위험한 세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성의 감정이 크게 흔들릴 때 의지하려던 남성마저 거기에 휩쓸려 쩔쩔맨다면 여성의 무의식 속 불안감이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내 감정 하나 감당 못하는 남자에게 내 생존을 의탁할 수 있을까 하는 공포가 켜지는 거죠. 요동치는 배 위에서 선장마저 같이 패닉에 빠지는 꼴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폭포우가 몰아칠 때 승객이 원하는 건 같이 울어주는 선장이 아니죠. 키를 꽉 쥐고 흔들림 없이 목적지로 배를 모는 굳건한 선장입니다. 남성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제압할 때 여성은 그 차가운 태도 자체를 안정된 방향성으로 인식한다는 거네요. 쉽게 말해 남성의 굳건함이 거친 바닷속의 심리적 닷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닷이 무거울수록 역설적으로 의존도와 매력은 급상승하게 되고요. 심리적 닷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원문이 말하는 실패하는 태도가 왜 실패하는지 명확해집니다. 당장의 갈등을 피하려고 무조건 내가 다 미안해 맞춰줄게 하는 남성들 말입니다. 이 자료가 참 냉혹한 게 남자가 갈등 상황에서 쩔쩔매며 통제력을 잃는 순간 무의식 차원에서 성적 매력이 영구적으로 소멸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정이 떨어진다 수준이 아니에요. 여성이 남성을 깔보게 된다고 아주 날것의 언어로 단정합니다. 아까 폭풍우 비유를 다시 쓰자면 거대한 닻인 줄 알았는데 나뭇가지처럼 흔들리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생존과 직결된 무의식 영역에서 그 남성은 더 이상 보호자가 아닌 거죠. 그 순간 남성성이라는 매력 스위치가 꺼지고 권력이 역전되면서 멸시, 즉 깔보는 감정이 피어오른다는 게 철저한 인과율입니다. 상대 감정에 동화되는 걸 정서적 교감이 아니라 시스템의 통제력 상실로 보는 관점.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논리로 넘어갑니다. 방금처럼 남선이 제압을 포기하고 맞춰주다가 권력이 역전돼서 여성이 주도권을 쥐게 됐습니다. 네, 텍스트는 이 상황이 절대 유지될 수 없다고
없고 단언하죠. 남녀 권력 구조에서 역방향은 대체로 성립될 수 없다고 아주 강하게 선을 긋더라고요. 이게 텍스트의 가장 타협 없는 명제입니다. 권력 이동을 양방향이 아니라 일방향으로 한정짓습니다. 남성 주도는 안정적이지만 여성 주도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파탄난다는 선언이죠. 여자는 자신의 존재를 제압하지 못하는 남자를 결코 존중할 수 없다는 논리 때문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사랑의 밑바탕에는 존경심과 신뢰가 필수인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쥐고 흔들 수 있는 대상, 내 투정에 쩔쩔매는 대상에게는 태생적으로 존경심이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 성격 문제가 아니라 권력 역전에 따른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다. 맞습니다. 그 구조적 결함을 묘사하는 단어 선택이 무척 잔인했습니다. 여자가 주도권을 쥐면 남자를 파트너가 아니라 하인이나 아들로 보게 된다고 표현했거든요. 왜 굳이 이런 메타포를 끌어왔을까요? 그 두 단어의 심리적 역학을 뜯어봐야 합니다. 하인은 내 명령에 철저히 복종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의지하거나 보호를 기대할 수 없죠. 아들은 내가 끝없이 사랑을 주지만 나를 위기에서 구출해줄 우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철저히 내 통제 아래 있지만 결코 나를 압도할 수 없는 존재들. 네, 둘 다 여성에게 가장 필수적인 정서적 안정감이나 성적 긴장감을 절대 주지 못합니다. 겉보기엔 여성이 통제하는 승리자 같지만 내면의 무의식적 갈망은 전혀 채워지지 않는 역설적인 굶주림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이겼는데 불행해지는 기이한 권력 게임이네요. 결국 그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이 파국을 부른다는 게 다음 전개입니다. 정서적 만족감을 잃고 공허해진 여성이 자신을 압도해줄 진짜 남자를 찾아 무의식적으로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고 아주 건조하게 묘사하죠. 그러면서 기가 약한 남자, 즉 여자에게 무조건 맞춰주던 남자가 끝내 버림맞는 메커니즘이라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 묘사를 보면 텍스트의 시각이 얼마나 기계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의 이탈을 도덕적 타락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권력 구조가 붕괴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물리법칙처럼 서술합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파트너 감정을 존중하고 맞추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하인 취급받다 버림받는 거라면요. 그래서 이 텍스트가 남성 독자들에게 극도의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네가 헌신한다고 무의식적인 존경이 담보되는 게 아니다 라는 냉혹한 계산법이죠. 어떤 갈등 앞에서도 절대 통제력을 놓지 말라는 강력한 생존 매뉴얼로 작동합니다. 자, 그렇다면 텍스트는 이 파국을 막기 위해 어떤 상태를 정답으로 제시할까요? 마지막 핵심 논리입니다. 남자는 책임을 지고 지배하고 여자는 그 리더십을 신뢰하고 따르는 수능 구조를 완벽한 이상형으로 제시합니다. 자, 이제 숨가쁘게 달려온 내용을 굵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텍스트는 오직 하나의 결론을 향해 질주합니다. 첫째, 여성의 표면적 다정함 요구와 무의식적 통제력 갈망 사이에는 이중성이 존재한다. 둘째, 여성의 감정이 폭주할 때 남성이 단단히 제압해야만 매력이 폭발하며 쩔쩔매는 순간 매력은 영구 소멸한다. 셋째, 권력이 넘어간 여성 주도 관계는 남성을 하인으로 전락시켜 존경심 부재를 낳고 결국 남성이 버림받는 파국으로 끝난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가부장적이고 극단적인 전제에 거부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고 반대로 명쾌한 통찰이라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건 어느 한쪽이 맞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애착이라는 감정의 영역을 생존과 권력이라는 차가운 렌즈로 희석해낸 논리적 뼈대를 추적해본 것 그 자체로 관계 맺기를 돌아보는 지적 경험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